자,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면, 보통 엄청 두껍고 지루한 책부터 떠올리시잖아요. 오늘은 그 딱딱한 벽을 완전히 부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짜 심오한 예술을 발견해내는 게 오늘 해설의 옥표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철학책은 잠시 덮어두시고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아마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술은 과연 미술관 안에만 존재할까요? 우리가 예술하면 무의식적으로 웅장한 갤러리나 엄청 비싼 그림들, 그런 고상한 것들만 떠올리잖아요. 약간 그 엘리트들만의 전유물 같은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런 뻔한 고정관념에 아주 커다란 물음표를 하나 던져볼 겁니다.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원문 자료에서 아주 흥미로운 대조를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전통적 예술들이 있죠. 화려한 그림, 조각상, 오케스트라 공연 같은 거요. 그런데 오른쪽은 좀 다릅니다. 창문을 톡톡 두드리는 빗방울, 정말 예쁘게 차려진 저녁 식사, 아니면 친한 친구랑 산책하는 순간들이 적혀 있어요. 원문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소박한 순간들이 오른쪽의 그 대단한 명작들 못지않게 엄청나게 심오하고 아름다운 예술적 경험이 될 수 있다고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첫째, 예술은 미술관에만 있을까? 둘째, 일상 속 아름다움의 역사. 셋째, 존 듀이의 철학적 혁명. 넷째, 자아와 세계의 만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이 예술이 되는 순간까지. 이렇게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예술은 미술관에만 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이 복잡해 보이는 개념들을 조금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미적 경험이라는 말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철학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보거나 겪을 때 정말 아름답다. 아니면 왠지 모르게 깊은 만족감이 든다. 이런 걸 느끼는 걸 바로 미적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꼭 루브르 박물관 가서 모나리자를 봐야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확 편안해진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느끼신 감정이 완벽한 미적 경험인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일상생활의 미학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아름다움이라는 건 우리 주변의 평범한 물건들이나 매일 반복되는 행동들 속에 숨어 있다는 관점이에요. 원문에서는 이걸 설명할 때 해방과 확장이라는 진짜 멋진 표현을 쓰는데요. 아름다움을 그 콧대 높은 미술관이라는 감옥에서 짠 하고 해방시켜서 우리의 매일매일 평범한 삶 속으로 무한하게 확장시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런 생각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볼까요? 두 번째 파트, 일상 속 아름다움의 역사입니다. 사실 예술가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어요. 낭만주의 시인들은 자연이나 개인의 소박한 감정을 엄청 소중하게 다뤘고요. 아시아 전통 시인들을 보면 길가에 핀 조그만 꽃이나 계절이 바뀌는 풍경 같은 일상적인 곳에서 정말 깊은 아름다움을 찾아냈잖아요. 소설가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그러나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당시의 주류 철학계,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철학자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일상적인 건 진짜 고상한 예술이 아니야 라면서 깎아내리고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일종의 지적 허용심이 좀 있었던 거죠. 자, 드디어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세 번째 파트, 존 듀이의 철학적 혁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일상을 외면하고 있을 때 이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거대한 혁명이 일어납니다. 바로 존 듀이라는 철학자의 등장인데요. 그의 저서인 경험으로서의 예술은 그야말로 현대 철학계에 폭탄 같은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원문에서는 이 책을 일상미학을 체계적으로 설명해낸 현대적인 지적 기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현대 철학에서 일상 속의 예술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탄탄한 기준점이 탄생한 겁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거죠. 듀이는 도대체 예술을 어떻게 정의했을까? 인간의 아주 평범한 경험이 어떻게 예술로 업그레이드 되는지 그는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 생물학적이고 문화적인 조건. 둘째, 자아와 세계의 완전한 상호 침투.
그리고 셋째, 더 분명해지고 더 강렬해진 발전.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모이면 진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마법이 일어나는 두 번째 단계를 좀 더 깊게 파볼까요? 네 번째 파트, 자아와 세계의 만남입니다. 원문에 나오는 이 인용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듀이는 예술을 삶과 분리하는 것에 반대했다. 미적 경험은 인간의 생물학적, 문화적 조건 위에 세워진다. 자,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밥을 먹고 숨을 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인 동시에 사람들 틈에서 문화를 즐기며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사회 속에서 겪는 이 뻔한 일상적 경험들 자체가 사실은 예술이 피어나는 가장 비옥한 흙이라는 뜻이에요. 예술이랑 삶은 애초에 때려야 뗄 수 없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한 거죠. 그렇다면 아까 나왔던 그 엄청 복잡해 보이는 철학 용어, 자아와 세계의 완전한 상호 침투, 이건 또 뭘까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한 얘기거든요. 그냥 어떤 상황에 너무너무 깊이 몰입해서 나와 그 경험이 완전히 하나로 찰싹 연결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팔짱 끼고 밖에서 구경만 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그 순간 속으로 쑥 들어가서 완전한 일부가 되어버리는 상태. 그게 바로 상호 침투입니다. 원문에서 드는 예시 중에 음악 듣기가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진짜 좋은 음악을 들을 때 그냥 귀로 소리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음악이 채우는 공간의 분위기, 갑자기 훅 떠오르는 옛날 기억, 그리고 내 감정까지 그 모든 게 완전히 하나로 뒤섞여 버리죠. 내가 음악에 스르륵 스며들고 음악이 내 안으로 스며드는 이 완벽한 몰입의 순간. 바로 이게 듀이가 말했던 진정한 의미의 미적 경험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철학적 여정도 막바지에 다다랐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일상이 예술이 되는 순간을 살펴보며 이 개념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듀이의 이론을 현실에 가져오면 이렇게 됩니다. 예술은 어디 딴 세상에 있는 화려하게 장식된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거리를 걷고 친구랑 수다를 떨고 손으로 끄적끄적 뭔가를 만드는 이 모든 평범한 행동들. 사실 그 안에는 이미 아름다움의 씨앗, 즉 미적 요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대단한 위대한 걸작이라는 것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밥 먹고 대화하는 것 같은 일상적인 경험들이 그저 조금 더 또렷해지고 조금 더 강렬하게 발전된 것뿐이라는 거죠.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주목하셔야 할 건요. 오늘 우리가 길게 이야기한 내용이 이 딱 한 줄로 완벽하게 요약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움은 미술관에 갇혀있지 않다. 예술은 그저 우리의 일상적 경험이 더 깊고 강렬하게 드러난 것일 뿐이다. 어떤가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무심코 마셨던 커피 한 잔의 향기나 출근길에 멍하니 올려다본 파란 하늘이 전보다 조금은 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오늘의 해설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꼭 던지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마주친 걸작은 과연 무엇이었나요?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세상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던 그 완전한 상호 침투의 순간이 언제였는지 꼭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성껏 끓인 찌개 한 그릇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 따뜻한 눈맞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술은 언제나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우리의 세상을 한 뼘 더 넓혀줄 흥미로운 해설로 찾아오겠습니다.